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덥긴 하지만 이제 여름을 떠나보내고 가을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름 동안 잘 쓴 제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든 걱정이 겨드랑이 땀이었어요. 특히 저는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강의 중에 땀이 나면 표시가 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하고 발한 억제제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발한 억제제는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제가 구입한 건 노스의 센스와 드리클로 두 가지입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유효 성분인 염화 알루미늄 수화물의 함량이에요. 노스의 센스에는 12%가 들어있고 드리클로에는 20%가 들어있습니다. 땀이 나면 이 유효 성분이 땀샘을 막아서 땀이 밖으로 나오는 걸 억제하는 것이 발한 억제제의 원리입니다. 먼저 드리클로를 사용했는데요. 바르고 바로 다음날부터 땀이 사라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도 같이 발랐는데 남편도 바로 다음날부터 땀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놀라워하더라고요.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왜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걸 사용했는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주 만에 사용을 중단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겨드랑이 부위가 미세하게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아마도 제가 의욕이 과해서 너무 많은 양을 바른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쓱쓱 한두 번 굴리면 되는데 서너 번을 꼼꼼히 굴렸거든요. 그리고 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주 2, 3회만 발라야 하는데 매일 바른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중단하고 2주를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겨드랑이가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2주를 쉰 후에 노스의 센스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주 가볍게 쓱쓱 한두 번만 굴려줬습니다. 그리고 2주차부터는 매일 바르지 않고 이틀에 한 번씩만 발랐습니다. 노스의 센스는 유효 성분의 함량이 드리클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만큼 땀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주 2, 3회 바르는 것으로 효과를 유지하고 있고 변색이나 다른 부작용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겨드랑이 땀 고민은 그냥 발한 억제제로 해결하세요. 저도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사용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효과가 확실하고 사용법을 잘 지키면 걱정했던 부작용은 없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고 바짝 말린 후에 바르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깨끗이 씻는 것, 너무 과하게 바르지 않는 것, 겨드랑이 털 제거 후에는 바르지 않는 것, 이 정도만 지키면 문제가 없으니까 겨드랑이 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온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땀이 많고 즉각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드리클로를, 땀이 많지 않고 천천히 효과를 내도 괜찮다 하는 분은 노스의 센스를 추천합니다. 참, 혹시 발한 억제제를 바르면 파라벤 때문에 유방암에 걸린다는 말로 사용을 주저하는 분 있나요? 이건 환경단체, 시민단체, 사이비 전문가들이 퍼뜨린 가짜 정보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한 억제제와 데오도란트 사용은 유방암과 관련이 없다고 이미 오래전에 미 국립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화장품협회가 홈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얼굴에 열을 내리기 위해 쓴 제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지앤트리 어니언 뉴 페어 클리어 패드, 다른 하나는 크링클 멸균 생리식염수입니다. 이지앤트리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 광고 영상 찍으면서 알게 되었고 마음에 들어서 벌써 N통째 직접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사실 토너 패드는 수분에 흠뻑 적셔져 있고
체온보다 차갑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단지 차가워서 열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 양파 추출물이 들어있으니까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믿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올여름은 뜨거운 기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크게 열 오르는 일 없이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크링클 멸균 생리식염수를 쓰게 된 건 우연히 본 자료 때문이에요. 사실 생리식염수 팩이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저는 소금이 약간 들어있는 물을 얼굴에 적신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암 전문 병원에서 만든 암 환자들을 위한 생리식염수 팩 사용 설명서예요. 인터넷에서 생리식염수 팩을 검색하면 이런 설명서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방사선을 쬐은 부위가 거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개지고 붓는 부작용을 겪는다고 해요. 그때 병원에서 이 설명서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생리식염수 팩을 영어로는 세일린 소크라고 부르는데요. 버즈나 수건에 식염수를 흠뻑 적셔서 피부에 올려놓는 요법을 뜻합니다. 세일린 소크에서 물은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고 소금은 삼투압과 소독작용을 해서 붓기를 가라앉히고 염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체액과 가장 가까운 수분이라서 자극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시도를 해보았어요. 생리식염수 팩은 반드시 멸균을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멸균 생리식염수를 달라고 하니 크링클 멸균 생리식염수를 줬습니다. 이 제품은 20ml 낱개 포장이 20개 들어있는 거예요. 1000ml 대용량도 있는데 대용량은 보관하면서 변질될 수 있으니까 작은 용량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20ml도 한 번 쓰기에는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은 식염수를 작은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3일 내에 다 쓰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용해본 소감은 좋습니다. 열이 가라앉고 피부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너팩과 다른 점은 토너팩은 수분과 영양을 피부 안으로 흡수시키는 거지만 생리식염수 팩은 그건 아니에요. 그냥 피부를 진정시켜서 편안하게 만드는 것일 뿐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미용 목적이 아니라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건강한 피부보다는 염증이나 자극으로 빨개진 피부, 아주 예민한 상태라서 화장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피부에 적합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식염수 팩을 하면 소금이 피부에 남아서 자극이 될 수 있다. 트러블을 일으키니까 꼭 씻으라.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이건 너무 과한 주장이에요. 소금은 화장품에 흔히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점도 증가제로, 결합제로, 감미제로 알게 모르게 스킨케어 제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식염수 농도에 맞춰 소금을 넣은 토너도 나오는데 소금이 피부에 남아서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그대로 놔두면 건조하니까 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어야 해요. 암 환자들은 바셀린이나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바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피부는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저는 지성 피부라서 여름에 거의 모공 케어에 올인하는데요. 많은 제품을 바를 수가 없으니까 안티에이징을 잘 못 챙기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다른 건 못 발라도 항산화 효과가 확실한 세럼만큼은 바르자 해서 아주 묽은 세럼을 찾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퍼셀 글루타치온 플렉서블 리포솜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지난 글루타치온 고함량 추천 영상에서 국내 최고함량 제품으로 여러분께 소개했었어요. 리포소말 글루타치온이 5% 들어있습니다. 그때 소개만 하고 사용해 보지는 못했었는데 영상이 올라가고 업체에서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히 받고 보관하고 있다가 7월부터 쭉 사용했습니다. 세럼이지만 점도가 토너처럼 묽어서 모공 걱정 없이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묽은데 5%의 글루타치온뿐만 아니라 나야시나마이드, 트라넥사미게시드, 토코페롤, 베타인, 판테놀 등이 들어있습니다. 덕분에 여름 내내 모공도 지키면서 항산화 케어, 미백 케어까지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고함량의 무향이라서 글루타치온 특유의 꼬릿한 발효향이 있어요. 이 발효향 때문에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일단 발라본 사람들은 효과에 만족해서 재구매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저도 9월까지 계속 바르고 싶어서 이번에는 내돈내산으로 한 병 구매를 해두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는 캔서 카운슬의 페이스 데이웨어 모이스처라이저, 오휘 데이쉴드 선퀴드, 자작나무 수분 선쿠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 제품을 외출 시간, 외출 유형에 따라 선택해서 썼습니다. 캔서 카운슬 제품은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긴 날, 1시간 이상 햇볕 아래서 활동하는 날 썼고요. 오휘 데이쉴드 선키드는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외출을 하는 날 발랐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수분 선쿠션은 좀 애매한 날씨, 애매한 시간, 오후 5시, 6시 정도에 갑자기 나갈 일이 생겼을 때 사용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외출 시간, 외출 유형에 따라 제품을 달리해서 바르는지 얼마 전 올렸던 제 영상 자외선 차단제 국가별 차이를 보면 이해할 거예요. 한국의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가볍고 사용감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한 오휘 제품도 사용감이 정말 좋아요. 제가 발라본 자외선 차단제 중에 가장 묽고 가벼운 제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묽고 가벼운 만큼 빨리 지워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필름 형성제를 넣어서 고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어쩔 수 없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외출을 했지만 곧바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야외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은 날, 실내 활동 위주인 날에만 발랐습니다. 반면에 캔서 카운슬 제품은 그야말로 자외선 차단제의 정석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호주에 권위 있는 비영리 암 교육단체인 캔서 카운슬에서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품인 만큼 점도가 단단한 편입니다. 흐르지 않고 형태가 유지되는 크림 제형입니다. 이 정도 점도는 되어야 지속성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햇볕 아래서 활동하는 날에는 무조건 이 제품을 발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작나무 수분 선쿠션은 늦은 오후에 간단한 외출을 위해 구입했습니다. 여름철에는 해가 지는 시간이 한 저녁 7시 정도인데요. 5시, 6시에 외출을 할 때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가 참 애매합니다. 특히 날씨가 우중충한 날에는 더 애매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성이라서 여름에 모공 걱정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제품을 안 바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완전 차단까지는 아니고 가볍게 차단해서 피부에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선쿠션은 이번에 처음 써보았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편하게 잘 바를 수 있었습니다. 무기자차 성분 덕분에 약간의 톤업 효과도 있어서 화장을 생략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다만 바르는 양을 가늠할 수 없고 많이 바르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쿠션 타입 자외선 차단제는 메인 자외선 차단제로 적절하지 않아요. 저처럼 늦은 오후에 외출할 때 급하게 바르는 용도로 쓰거나 혹은 낮에 수시로 덧바른 용도로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올여름에 잘 쓴 제품들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어떤 제품을 썼나요? 혹시 공유하고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기 바랍니다. 좋은 건 나눠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화장품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